mAh 정도를 사용한다. 개별 환경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값 설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를 사용할 때 설정과 여러 영양값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영양값은 하한 및 상하는 해당 시기에 최대값의 50% 및 75에서 80%를 설정한다. 이거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설정한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 값이고 스탠다드로 제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보니까 내가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 그러면은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최대값을 60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천천히 움직여. 최대값을 40으로 낮추고 이 위에 이제 최대값을 80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90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준값이 보통 우리가 50에서 80%다. 이 얘기는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컨설턴트가 설정을 하기만 했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는 이해의 값은 우리가 이거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최대 강량이 하루에 얼마가 들어와요 지금요? 700. 700이면 우리가 최소 강량이 얼마예요? 하한값 얼마 가야 돼요 그러면? 350W를 되겠죠? 그러면 80%를 최대값으로 되면 얼마예요? 7, 8, 56. 560W가 우리가 550W 정도가 최대값 설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수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건데, 이건 절대치가 아니라 온실과 온실의 성능이라든가 온실의 규모, 작물의 종류, 시기. 예를 들어서 온도 편차가 굉장히 빠른 시기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크게 놔야 돼요. 벌려내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겨울같이 외부의 온도가 낮을 때 이걸 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냉해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의 낭비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바뀌는데 보통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바꿔요. 한절기냐, 겨울철이냐, 봄철이냐, 여름철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시기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순간 일사량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순간 일사량을 우리가 예를 들을게요. 1월 10일에 순간 최대 광량을 500W로 봐요. 우리가 그 정도 나와요. 500W 정도 나왔다. 우리가 다 나왔어요. 이거는 구름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값이 얼마예요? 400W를 잡아놨죠. 그 다음에 하한값은 250V 잡았어요. 우리가 영양값도 0도에서 2도로 했는데 0도에서 2도가 아니라 3도, 4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달라요. 이거.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나는 작물의 생육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3, 4도 넣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죠. 난 작물의 크기를 안전하게 좀 더 생식 영양으로 좀 조절하고 싶으면 이 값을 갖다가 1로 바꿀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영양값은 얼마큼 주냐는 정하지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0에서 2 정도를 우리가 설정했다. 그러면은 환기 설정 온도를 20도로 했어요. 그러면은 250W까지 해서는 20도에서 환기창이 열린다는 거고요. 400W가 넘어가면은 22도에서 우리가 환기창을 열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1월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예외지만 광이 가가고 700W, 800일 때는 이 설정해 버리게 되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냥 더 일찍 설정해 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더 높게 빨리빨리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량이 많은 시기에는 환기 온도가 높아질 테고요. 온실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광량이 없는 그 하루의 일정 부분, 오전이라든가 오후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산일사량이에요. 적산일사량은 우리가 그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의 평균 일사량을 보고 우리가 추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제 그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때 하루치를 본다고 했나요? 이틀치, 3일치, 4일치, 어떤 데 일주일치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광량이 좋았어. 그랬더니 어제 그제 광량이 봤더니 1000줄이야. 1000줄이야. 근데 내가 평균 온도를 저 광이 없는 줄 알고 16도 정도로 세팅값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제어를 잘못해서.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광량이 많은 것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높았으니까 오늘도 높일 것이야 추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어제 그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좀 더 높게 해야지 할 수도 있고요. 어제 그제 높았으니까 오늘도 높을 것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높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당일 적산량을 반영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 첫 번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일날, 전전일날에 이제 반영한 것들이에요. 이거 볼게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최대 곡선량이 봤더니 1000줄 정도가 나와. 일주일 평균을 봤더니 최고 좋은 날은 1000줄. 보통 뭐 800줄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선을 800줄로 잡고요. 하한을 500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00줄까지는 오늘의 환기 온도를 20도씨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800줄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어제가 800줄이 넘어갔으면은 오늘은 22도에서 환기가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이걸 두 개 다 쓸 수도 있어요. 복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50줄에까지 20도인데 환기창이 열리고 800줄 이상에는 2도씨가 높고 22도 열릴 때 650줄 주변에서는 21도씩 열리죠. 비례해서 열리니까. 그러니까 300줄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800줄에서 500줄에서 800줄 사이에 2도니까 150줄 사이마다 우리가 1도씩의 창을 더 열 수가 있고 닫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환기 온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거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기창을 제어를 하는데, 아마도 오신 분들은 아마 와트 제어만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와트 제어만 했죠. 순간 방향만 제어를 했죠. 이게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모든 컴퓨터에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오늘 광량을 제재하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야간 온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13도로 유지를 했는데 누적 광량이 1000W, 예를 들어서 500W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 500줄 설정했어요. 600줄 아니다. 700줄 설정했는데 700줄에서는 야간 온도를 13도로 유지하는데 내가 1000줄이 되면은 15도를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줄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뭐 850줄이면은 14도가 되겠죠. 야간 온도 설정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건 해보셨죠, 그런 거는.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온도 설정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당일의 적산 일량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당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대별로요. 예를 들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반영을 한다. 우리 가정을 해요. 내가 하면 누적 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최대 광량이 1000줄이라고 했죠. 그럼 12시까지 500줄까지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반 따지면은 500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거는 태양시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시계로 12시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하한선을 250줄 놓고 상한선을 400줄 놓으면요. 영향값을 0도에서 2도가 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의 광량, 누적 광량이 250줄이면은 20도로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400줄이 넘어가면은 2도가 높은 22도에서 한다. 요거 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15도를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5도씨로 설정하게 되면은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800줄로 놓고 640줄에서는 2도 높게 환기하고 우리가 400줄에서는 그냥 20도에서 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요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기 설정 온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순간 일사량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일중 한낮에 가장 온도가 높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광량이 일반적으로 한낮에 제일 높으니까요. 적산 일사량에 의한 영향은 오후가 늦어질수록 커지겠죠. 왜냐면 오후가 광량이 누적 광량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 일사량 및 적산 일사 영향값의 합인 광의 영향값은 일중에 큰 차이가 없다. 왜 없을까요? 낮에는 온도가 높고 오후에는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환기 설정 온도를 20도로 똑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보면은 우리가 300W, 100W, 우리 순간 강도를 240W 넣었을 때 이건 뭐예요? 순간 강도가 소죠. 작은 양을 받아요. 왜냐면 영향을 거의 안 주니까 광이 작아서. 그러면은 500W, 250, 400W는 뭐예요? 일중에 그러니까 한낮의 광량은 어때요? 한량의 광은 세기 때문에 큰 영향감을 줘요. 근데 반면에 오후가 되면은 광량이 다시 약해지기 때문에 광의 영향을 적게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볼게요. 누적 광량을 보게 되면 적산 광량 보면은 저녁 때가 최고 높고 그다음 낮에 중간이고 아침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팅값을 환기 설정 온도를 0에서 4도로 설정해 버리면은 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0에서 2 사이에서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4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적인 걸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실질적인 것도 실용적인 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정값을 설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프리바에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국산 컴퓨터는 없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 온도는 누적 방향으로 하고 창 여는 거는
순간 광량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네. 근데 이거를 프리바나 호겐드로 펌프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을 잘 못하죠.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멈춰요. 그리고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습도제어인데요. 습도는 우리가 종류가 있죠. 가습을 하는 게 있고, 뭐예요? 습도를 높이게 해서 가습을 하는 게 있고, 제습을 하는 것이 있죠. 또 가습은 안개 분무기를 이용한 것도 가습이고, 뭐 식물체가 증산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커튼을 치는 것도 일종의 가습을 받았다. 제습은 뭐예요? 결로로 빼거나 환기를 통해서 습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제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제습과 가습과 제습 제어를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그 온도 제어가 광량 누적 제어도 하지만 또 뭐예요? 제습, 이 습도에 제어도 하죠. 습도에 제어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습도 제어에서 가습기 설명을 얘기해 볼게요. 가습기 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오해할까 봐. 가습기는 안개 분무기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습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영 어린 반풍 치던 소리고, 우리가 노즐 사용해서 우리가 안개 분무기를 이용한 것을 우리가 가습기라고 하는데, 원리적으로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온실을 갖고 온도 제어를 하는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엔탈피 제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새로 이제 호겐드로이나 프리바 컴퓨터의 최신 버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에 있었지만 엔탈피 제어를 보다 쉽게 만들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습도와 내부의 습도를 계산해갖고 우리가 엔탈피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온도가 내부가 높더라도 에너지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외부 온도가 내부보다 높더라도 에너지는 낮다.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언제 상황이냐면은 저기 사막 지역. 사막 지역은 뭐 예를 들어 캐나다나 멕시코의 뭐 이런 지역, 멕시코도 세계적인 원활단지거든요. 멕시코가 내에서 내부보다 외부보다 내부의 온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낮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낮더라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엔탈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 법칙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고 엔탈피가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가 짬을 여유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 설명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용어가, 엔트로피는 에너지는 같다예요. 이게 빛도 열로 바뀌고 열도 빛으로 바뀔 때 총합은 같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엔탈피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과 잠열과 현열을 합친 그런 것도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죠. 그래서 사막의 온도가 열대우림보다 높아도 에너지는 작다. 사우디의 온도가 40도라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33도, 35도보다 에너지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부된 물입자가 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가습기를 가동하고 천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입자가 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의미는 어때야 돼요? 입자가 고와야 되죠.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게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압력이 세야 되겠죠. 압력이 세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 되죠. 플라스틱으로 뭘 노즐 만들었는데 입자가 가늘다? 저는 믿지 못해요. 일단은 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의 그 포구 장치를 보게 되면은 다 쇠로 돼 있어요. 아마 스테인리스 강이나 되겠죠. 예, 굉장히 강한 것들이에요. 압력이 셀수록 입자가 고와요. 그러니까 입자가 고운데 물량은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압력을 센데, 그럼 압력이 더 세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즐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노즐이 비싸다? 비싸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노즐은 어디 산일까요?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르면 돼요. 굳이 뭐 유럽에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유럽에서 브랜드 붙여서 파는 거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일부가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 사다가 중국도 저 품질 관리 하거든요. 뭐 중국 무시하면 안 돼요. 비싼 거는 관리가 되는 거고 싼 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싼 거 사다가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싸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노즐은 쇠라고 했잖아요. 관은 뭘까요? 그러면 관도 쇠예요. 네, 관도 쇠예요. 그러니까 단가 엄청 비싸요. 우리가 일반 LDO스를 해갖고 쏜다고 하면은, 제가 왜냐면은 일단 압력이 작으면은
물량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즐 입자 실제 작다고 하면 압력이 작기 때문에 물량이 작을 것이고, 반대로 물량이 많다고 하면 입자가 굵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누가 딱 봤는데 노즐 봤는데 연질 노즐 만들었다 그러면 에이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끝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제가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제가 이거 카톡으로 올려놓을게요. 레츠고로 컴 사이코라 써있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거 아세요? 이 사이트? 몰라요?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네. 그럼 여기 볼게요. 내가 외부의 온도를 여름철에 따질게. 우리나라 7월달 온도예요. 34도. 습도는 65%.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부 온도가 예를 들어서 35도이고 36도이고 습도가 내가 60% 잡고 60% 나오기 어렵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근데 50% 잡아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엔탈피가 얼마예요? 86.25. 여기가 89.78이죠. 그러면은 얘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네. 나죠. 근데 여기서 누가 높아요? 바깥이 높아요? 내부가 높아요? 바깥이 높아요. 바깥이 높죠. 그럼 이거 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환기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걸 올려볼게요. 내가 습도를 외부 습도를 이걸 갖다가 32도로 잡아놓고 내부를 이제 39도로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96이고 여기가 82.5죠. 네. 그러면은 아까는 온도를 높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환기가 되면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온실 내부의 온도가 언제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부의 엔탈피가 외부의 엔탈피가 낮아갖고 공기 기온을 통해서 온실 내부의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실 온도가 왜 올라가냐? 우리 설마 해가 에너지가 세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하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부의 엔탈피가 외부의 엔탈피에 비해서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엔탈피를 교환했을 때, 에너지를 교환했을 때 평형점을 잃은 시점까지 뭐한다? 온도가 올라간다. 엔탈피가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둘 중 하나죠.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아야 돼.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좋은 안개 분기가 있어갖고요. 얘를 갖다가 35도를 만들고 습도를 80% 잡아요. 그럼 어때요? 81.59 107이 되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25 정도 남죠. 25 정도가. 그러면 내가 환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엔탈피를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온실의 온도를 습도를 높여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엔탈피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내부의 온실을 통제할 수가 있다. 내가 습도를 높여서 외부보다 내부의 엔탈피를 높여야만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비는 들어가지만 겨울철에 온실 통제가 매우 쉬워요. 내가 잘 만져놓으면. 왜 그러냐? 외부의 엔탈피가 내부의 엔탈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 크잖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관리해도 내가 온실을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온도, 원하는 습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여름 이 시기에는 7월달 이 시기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맞출 수가 없겠죠. 애들이. 그래서 이 엔탈피를 한 이런 우리가 레츠고 닷컴에 들어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은 왜 우리가 온실의 온도가 언제까지 올라가?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와 내부의 엔탈피가 공기 교환을 통해서 평형점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부의 온도, 외부 건으로 건들 수가 없잖아요. 외부 건을 건들 수가 없어요. 내부 건만 건들 수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 왜냐면은 여기 차이가 25잖아요. 만약에 25씩 빠져나가면 에너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kJ이 들어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에 공기를 5번을 교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다 열면 5번이 교체가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을 다 열면 습도 80%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뒤에서 그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환경제어가 매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맞추기가. 그러니까 내부의 습도를 놀리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은 광량이 1000W의 내부 광량이 700~800W가 들어와 버리니 내가 온실 에너지가 너무 쌓이게 되고 그러려면 공기 교환율을 높여야 되고 공기 교환을 높이게 되면 온실 내부의 습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뭐 한다? 차광한다. 차광에서 밖에서 들어온 애들을 줄여버리죠 우리가. 네. 이거는 제가 이따 카톡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뭐 굳이 하실 거고 다 이거 다 카톡에 올려놓을 거예요. 습도에서 가습기나 제습기, 가습기는 뭐라고 했어요? 집에 쓰는 가습기가 아니라 안개 분무기라 했죠?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 제습기도 우리가 말하는 이 제습기는요 사용하지 않아요. 온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제습기를 뭘로 사용하나? 겨울철에 결로를 우리가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온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가 아니라 굉장히 설정을 온화한 기후로 설정을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기 쉽다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통제해봤어요. 그러면 볼게요. 온도 습도 제한에다 조절해 볼게요. 우리가 현재 온도가 22도이고요. 습도가 70%예요. 근데 나는 목표를 상대 습도 70%에 환기 온도를 내부 온도를 20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현재 온도보다 2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2도가. 그런데 우리가 환기 궤도 범위는 창을 100%가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왜냐면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기 온도의 변화도는 시간당 한 2도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30분당 1도 정도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여기까지 좋고요. 그 다음에 P밴드는 5점. 그러면은 1도마다 20% 정도를 우리가 개방하는 걸 우리가 P밴드 5라고 하죠. 5라고 하고 개인이라고 돼요. 개인은 P밴드의 역수가 우리가 개인 20이면 뭐예요? 개인 20이면은 5예요. P밴드.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거는 기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쓰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거 역수라고 하면 되고 습도 영향은 5%가 뭘까? 5%가 증가함에 따라서 1도를 높여도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22도에서 70%예요. 그럼 우리가 설정값을 환기온도 20도씨에 궤도를 40도로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40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환기온도 20도 맞춰놓고 궤도 40%는 건 우리가 여기 P밴드 값 5니까 40%가 열어가 2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놓은 거죠, 현재. 그랬더니 20도가 됐는데 습도가 어떻게 돼요? 60% 떨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습도를 어떻게 할까요? 5%를 10%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요 습도 영향을 5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2도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도가 21도 올라갔는데 습도는 65%예요. 그럼 내가 다시 습도를 1%는 떨어뜨리고 맞긴 했죠. 그러니까 습도는 환기는 1도 내리고 싶고 다시 습도는 5%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21도 환기에 궤도를 0% 맞춰서 그러니까 습도를 맞추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도가 23도가 되고 습도는 어떻게 돼요? 65%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걸 환기 온도를 21도라고 궤도를 다시 40% 열었더니 온도가 22도 떨어졌는데 습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65%이고 환기 온도는 21도이고 다시 궤도를 또 조정이 돼요. 이게 사실은 어때요? 실제로는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죠. 대략적으로. 너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습도와 온도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다가 진짜 제습기, 가습기 넣고 사용하면은 에어컨 켜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 비용이 과잉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21도나 20도나 장물이랑한테 뭔 차이가 있어요? 나 습도가 65%하고 70%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거의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25도 70%인데 내가 굳이 그거를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굳이 저거를 내가 온도 20도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안 하죠. 한낮에는 안 해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낮에예요. 낮에. 아침에. 아침 온도를 평균 온도를 맞추는 거는
하여튼 평균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뭐예요? 외부의 엔탈피가 낮은 시점. 오전에 하면 되잖아요. 오전에 낮은 엔탈피 시기점, 그 다음에 태양광이 약한 시기에는 내가 충분히 이게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습도를 높은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하는데 오후가 되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습도와 온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새로운 평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습 장치라든가 제습 장치 같은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거 설명을 다 한 거고, 뒤에 거는 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게 옮겨놨어요. 예. 이거는 제가 PDF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결로 예방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작물의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로의 위험도를 측정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과일의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일출 직전에 과일의 온도가 가장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분을 측정하게 됐죠. 여분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여분의 결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분이 광합성을 시작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분이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잎의 온도가 우리가 여러 단카메라를 측정하게 되면요,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낮아요. 그러다가 해가 뜨고 일출이 되고 시작하면은 엽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여분과 만나요. 여분과 만나고 다시 뭐가 될까요? 다시 하강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작물이 우리가 이 증산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보통 우리가 16도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증산을 시작을 해요. 요거는 토마토하고 딸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아요. 거의.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꾸 딸기 하시는 분들은 저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증산 온도도 같고 근권 온도도 같고, 근데 왜 그게 저온일까? 토마토도 사실은 저온성이거든요. 그게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온성이겠죠. 그 다음에 온실내 기온의 증가 속도와 결로와의 관계를 계산하자. 아까 사이클로메트 차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결로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의 결로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은 최소 난방 설정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 난방 파이프 있죠. 파이프 근권 난방이라든가 최소 근권 난방이라든가 하면은 밑에다가 FCU를 통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식물체의 온도 체온을 올려주고, 체온을 올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결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바로 또 최소 난방 파이프의 역할이 체온을 올리는 거. 그 다음 최소 난방 파이프가 또 두 번째 역할이 뭐예요? 온도도 올리죠. 뭐래요?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서 식물체 주변이 상대적으로 덜 습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습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로점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예. 결로점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식물체가 더 결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소 난방 파이프가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설치하다. 에너지 비용도 절감이 돼요. 언제? 10월달에. 10월달에 습하잖아요. 근데 외부 온도는 15도야.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 난방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결로만 제거해주면은 외부 온도가 12도면 내부 온도가 15도예요. 그럼 굳이 올릴 필요 없어요. 난방할 필요가 없어요. 주난방은. 근데 주난방을 안 하게 되면은 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최소 난방 파이프를 돌리게 되면은 별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난방 파이프하고 주난방 파이프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아무튼 순환 펌프라는 건 다 변환이 따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 커팅 갭을 설정하자. 내가 알루미늄 스크린과 에너지 스크린을 사용해서 습이 통과하는 스크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이 높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의 이파리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증산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습도가 90%로 육박했을 때 우리가 갭을 3%, 1%, 2%, 4%, 8% 줄 수가 있죠. 이 순서로 1, 2, 4, 8로 가요. 항상 2, 4, 8로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쁜 컴퓨터들은 예를 들어서 습도가 뭐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면은 5% 열고 끝이잖아요. 근데 좋은 프리바 컴퓨터는, 좋은 프리바나 호겐드로 컴퓨터는 내가 갭을 만들어요. 0부터 20까지인데 15까지 해줄 수 있고요. 90% 될 때까지 지가 안에서 조금씩 열어가요. 굉장히 이제 편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프리바 컴퓨터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5% 열었더니 야 93%, 4% 되는 것 같아. 에이 그래? 8% 열어놔야지.
8%가 났어. 그랬더니 습이 85%까지 떨어졌어. 아, 그러면 조금 더 놀려놔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우리가 대충 하죠. 왜냐면은 식물이라는 게 날씨 기후라는 게 항상 그 시기에 비슷하거든요. 그게 한번 설정값을 만들어 놓으면은 움직인다. 그 프리바나 호겐드로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설정값을 만들어 주면은 왜 설정값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는 20%를 15%를 왜 만들었을까요? 잘못하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놔요. 아무튼 설정해놨고. 이 세 가지라고. 최소한기창 설정 같은 경우는 밤에 설정을 해요. 어떻게 설정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창을 열어버리죠. 습을 빼려고 설정을 하죠. 언제 그럴까요? 최소 환기를 시키는 이 시점이 결론은 생기기에 온도가 아직 높은 시점. 예를 들어서 10월달인데 생각해보세요. 외부 온도가 요즘 기상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15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14. 그러면은 결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도 조금밖에 안 생기고 잘 안 생기고. 그럼 우리가